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 PBR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공부입니다. 제가 계속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숙제로 했던 수급이나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찾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은 종목을 실적, 저평가난 종목을 한번 찾아서 종목을 더 간추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랑 이어서 오늘 이건 실적은 아니고 그냥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PBR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PBR, PER,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주가 순 자산 비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PBR. 우선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해요. 즉, 이거는 뭐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산이나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자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고 너무나 재무 구조에 비해서 너무나 고평가가 된 건 아닌가, 아니면 저평가가 된 거 아닌가. 즉, 회사가 안정적인지를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지.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그냥 나와요. 네, 이거 앞에는 다 생략하고 회사가 망하고 나면 회사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우선 변제를 합니다. 망하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예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계 설비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기계 설비 남아있는 걸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회사만큼 그만큼 재무 구조가 튼튼한 것이고 안정적인 것이다.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패스하겠습니다. PER이 기업의 수익성. 어제 PER이 순이익을 봤잖아요. 순이익을. 그러니까 기업이 1년에 얼마 벌어들이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PER이 나온 거라고 하면 수익성을 봤다면 PBR은 기업의 재무 상태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가 좋은지, 재무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재무만큼 평가를 못 받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PBR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이버는 너무 설명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끝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제 스타일 아니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밤토리 스타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PER을 복습할게요. 어제 주식 밤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년에 1억을 번다고 했어요. 비용을 제외하고 순이익으로. 그래서 시가총액이 10억이면 PER은 10배.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즉 1년에 1억을 버는 걸 10억 가치를 매기면 10년 동안 이 회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은 회사의 이렇게 수익성입니다. 얼마를 버는지. 네. 이렇게 PER이 수익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R이 수익성이라면 PBR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선 퀴즈예요. 밤토리가 얼마를 버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냥 재산이 10억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에 사실 거예요? 얼마에 사실 건가요? 퀴즈예요, 퀴즈. 재산이 10억인데 왜 100억이 사세요, 작은새님. 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100억에 사면 이거 완전 망하는 거죠. 네, 자연팽님 10억. 네, 딱 현명합니다. 재산이 10억이에요, 재산이. 5억? 5억 좀 사기꾼 아닌가요? 이게 재산이라는 게 뭐 예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5억에 퉁치려고 하면 너무 사기꾼이죠. 1번. 1번. 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산이 10억인데? 아니, 너무 싸게들 밟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얼마에 사실 건가 물어본 건 이게 바로 PBR이에요. 즉 재산이 10억인 회사가 있어요. 재산이 10억인 회사가 주식 밤토리라는 회사가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이거를 5억에 사면 PBR이 0.5인 겁니다. 그리고 10억에 사면 PBR이 1인 거예요. 그리고 15억에 사면 PBR이 1.5인 겁니다. 네, 즉 설명드리면
어떤 회사가 뭐 1조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1조의 값어치를 매기고 있다면 그거는 PBR이 1이에요. PBR이 1입니다. 즉 이게 딱 값어치가 동등한 거죠. 재산이랑. 1이라는 게 중요해요. PBR에서는. 이거는 답은 없는 거고, 만약에 5억으로 한다면 이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재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10억짜리 뭐 재산이 10억인데 15억으로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비싼데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확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PBR을 쉽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맛보기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시작할게요. 우선 재산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쉬운 용어로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밤투리하는 회사가 자산이 15억 정도가 있어요. 네. 이 자산 15억에는 부동산도 있고 기계 설비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주식 밤투리가 밤을 만들었는데 그 재고까지 해갖고 총 15억이 있어요. 근데 이 15억이 다 제 돈은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이런 거 살 돈이 없어갖고 대출을 한 5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채라고 하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자산에서 이 자산, 그러니까 이 자산,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만들었으니까 이 자산에서 이 대출받은 금액, 부채를 빼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이 됩니다. 순자산. 여기까지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으로 대답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인데 얼마에 사실 거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얼마에 사실 건가요? 물어봤잖아요. 얼마에 산다는 거, 이 얼마에 산다는 게 바로 시가총액을 얘기해요. 시가총액. 그래서 만약에 주식 밤투리한 회사가 재산이 10억인데 아까 5억에 사신다고 한 거는 시가총액이 5억이라는 거고 10억에 사신다고 한 건 이 주식 밤투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억. 15억에 사신다고 하면 15억. 이 시가총액을 얘기합니다. 얼마에 사실 건가. 네, 이 의미가 시가총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아까 뭐 10억에 사신다고 했으면은 시가총액이 10억이면 이 시가총액 10억을 그냥 이 재산으로 그냥 나눈 게 10억으로 나눠서 나온 게 1이었잖아요. 1. 이게 바로 PBR이라고 합니다. 네, 쉽죠? 이게 듣는 건 쉬운데 혹시 나중에 혼자 계산하거나 혼자 생각하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퀴즈대로 한번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했죠. 시가총액을 재산으로 나누면 순자산으로 나누면 0.5가 나오고 10억을 시가총액 10억을 재산으로 나누면 1이 나왔고 시가총액 15억을 10억으로 나눴으니까 1.5가 나온 겁니다. 조금씩 뭔가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되죠. 네. 싸게 사면 장땡이라는 그 말이 바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재산이 10억인데 그 시가총액이 5억이야. 그러면 싸네? 하니까 싸게 사네? 이렇게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도 있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퀴즈를 한번 좀 어제처럼 낼게요. A 기업이 재산이 50억이에요. 네, 재산이. 근데 PBR이 5예요. 그럼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이건 퀴즈니까 답을 달아주셔야 돼요. (3번) 3번 4번 빌리님은 잘못 썼구나. 제가 잘못 썼구나. 4번. 제가 오타였습니다. 저희 알밤님들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오타를 냈던 거예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건데,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니님 2번. 지니님이 2번. 빨강이님 2번. 행복이님 2번.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답은 4번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PBR은 시가총액을 재산으로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시가총액을 약간 방정식이라고 하나 이거를? 너무 오래되는데 시가총액이 250억이면 이거를 5로 나누면 5가 되겠죠. 50으로 나누면 5가 되겠죠. 네. 다시 설명해야 돼.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봐요. 이거 틀리시는 분이 보이면 이게 안 되는데. 네.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 4에 4에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쉬운데 이게 본인이 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퀴즈였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네, 이것도 오타가 있으니까 4번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네. A 기업의 시가총액이 10조예요. 이 기업의 재산이 5조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10조고 재산이 5조예요. 그러면 PBR은 몇일까요? 네, 당황했어요. 틀리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이거 68분이 계신데 지금 대답해주신 분이 한 10명 정도, 15명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40분도 네. 이거 다 같이 오답을 낼 수 있으니까 자기 소신껏 하세요.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소신껏. 중고 아버지님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소신껏 하신 건지 아니면 따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답이 또 많았네요. 네. 따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우선 자연팽님이 3번 딱 하니까 이거 따다다다닥 나오고 틀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정답은 3번이 맞아요. 네. PBR이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였고 재산이 5조였습니다. 즉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이거는 3번. 네, 3번. 저희 알바민님들을 고평가한 느낌이 나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네. 쉽죠. 우선은 제가 만들 때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쉬울 줄 알았어요. 틀리실지 몰랐어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산식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거예요. 순자산가액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자산이 있는데 여기서 부채, 대출받은 걸 뺀 거, 쉽게 말하면 대출받은 걸 뺀 거 순자산가액이라고 하고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네. 이 공식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없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PBR을 한번 볼 거예요. 삼성전자인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472조예요. 472조. 그리고 삼성전자의 재무정보를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 순자산가액. 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 이걸 빼니까 자본이 나오죠. 네. 302조 나옵니다. 302조. 좀 글자가 보이시나요? 302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게 자본 총계입니다. 302조.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랑 순자산가액을 봤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그냥 재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재산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472조고 재산이 302조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1.56이죠. PBR이. 쉽죠? 쉽다고 해주세요. 쉽죠? 네.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예상했어요. 네, 이것도 예상했어요. 계산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이거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린 경영학과를 나온 게 아니고 경제학과를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요즘은 세상이 친절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네이버에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네이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PBR이라고 다 나와요. 다 나오죠. 1.09배, 1.47배, 2.06배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딱딱 다 나와요. 네. 올해 기준으로 1.81배 정도 돼요. 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고, 네, 알아두면 좋은 거고. 아니, 제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네이버를 보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계산을 배우려고 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계산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굳이 왜 해요? 이거는 증권사에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 네이버에서 나왔고, 네, 증권사나 네이버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 PBR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수익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PBR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지가. 네, 어떻게 봐야 할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PBR이 낮을수록 우선 아까 보신 것처럼 재산에 비해서 저평가된 건 맞아요. 재산에 대해서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재산이랑 재산만큼 평가된 게 1이었잖아요. 제가 1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BR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면 회사 가치보다, 회사가 다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주가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은 주가니까. 네, 근데 1보다 만약에 PBR이 낮다. 그러면 회사 가치보다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다라고. 네, 너무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못해도 돼요. 네. 계산이야 뭐 돈 계산만 잘하면 되죠. 계산 못해도 됩니다. 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PBR이 높다? PBR이 낮다? 뭐 PBR이 높다? PBR이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성장,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면 아까 PER은 기업의 수익성이 들어갔잖아요. 수익성이. 근데 보신 것처럼 PBR 같은 경우는 현재의 재무 구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왜 기업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냐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은 5억인데 올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내년에 현금이 더 생기니까 이게 7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회사라면 PBR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기업이 성장하는 회사라면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그냥 단순하게 뭐 1이면 비싸다? 1보다 낮으면 싸다? 이게 아니라 업종의 특성과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랑 말씀드린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 낮다라는 건 같은 동종 업계에서, 같은 섹터에서 어떤 A라는 종목이 같은 섹터인데 실적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PBR이 2예요. 근데 B라는 종목이 PBR이 1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속도는 뭐 30% 똑같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B라는 기업이 주가가 싼 거겠죠. 네, 싼 이유는 근데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같은 섹터 내에서 이러한 종목이 있을 때
PBR이 낮은 종목이 주가가 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적정 금액은 사실 몇이 넘어가면 너무 비싸다, 몇이 넘어가면 너무 싸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걸 딱히 보진 않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PBR은 실적이라는 게 우선 안 들어갔잖아요. 올해 얼마가 벌고 있다는 거 안 들어가요.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를 번 걸 토대로 내년에 재산이 만들어지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반영이 되겠지만 실제로 현재의 실적은 반영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PBR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씁니다. 네. 최근에 좀 많이 쓰고, 최근이 아니야. 사실 이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좀 좋아하는 개념인데, 오늘 두 개를 배우면 좀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살짝만 볼 거예요. 요즘엔 ROE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요. ROE.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내가 가진 부채를 제외한 재산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만드는지 보는 게 ROE라는 개념이에요. 네, 오늘 영어가 두 개가 나와갖고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살짝 맛만 보면 이 ROE라는 건 재산으로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1억이 있어요. 내 돈 1억이 있는데 내 돈 1억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ROE가 10%인 겁니다. 내 재산 1억으로 1년에 1,500을 벌면 ROE는 15%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겠어요? 1번, 2번. 1번과 2번의 회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그냥 시가총액 안 따지고 그냥 어떤 회사가 더 좋은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세요. 당연히 2번이겠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ROE가 15보다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어서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ROE가 15 이하인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ROE도 쉽죠. ROE가 어떻게 보면 쉽죠. 그냥 재산으로 얼마를 버는지. 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으로 내가 가진 시드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인데 올해 21년도에 얼마를 벌었을까? 얼마? 만약 마이너스라면 ROE가 마이너스겠죠. 플러스라면 한번 ROE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개인적인 숙제입니다. 개인적인 숙제. 내 시드가 재산이라고 하고, 내 시드로 21년에 얼마를 벌었지를 보시고 ROE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면 나라는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네, 마이너스가 많이 보여서 좀 속상하네요. 두 분이 대답해 주셨는데. 네, 상패각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제가 원래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일 간단하게 한 번 더 볼 텐데, ROE는 사실 딱 보니까 쉽죠. 그냥 내 재산으로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딱 봤는데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 까먹으실까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식 공부 끝입니다. PBR, ROE 좀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